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기 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공황장애를 극복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황 발작이 없어지는 것은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황 발작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광장공포증이 해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임상에서 광장공포증이 없는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로 기본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광장공포증이 없는 공황장애라면 공황 발작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치료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라고 한다면 그것은 발작뿐만 아니라 광장공포증 자체가 해결되는 것이 공황장애의 진정한 치료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상에서 공황장애를 광장공포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게 되는 것은 이 광장공포증이 있는 경우에 몇 가지 더 임상적인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발작 시에 광장공포증이 있는 경우에 증상이 개수도 더 많아지고 또 정도도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광장공포증으로 인해서 외출을 하거나 삶의 반경에서 제약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좀 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것이 좀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일터와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돼서 실질적으로 공황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광장공포증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저는 광장공포증을 심한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근거리에서의 생활은 가능하지만 원거리로의 이동을 힘들어하거나 불가능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는 원거리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산이 많아서 터널을 들어가야 되는, 지나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을 들어가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원거리 이동 자체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가더라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아예 여행 같은 것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광장공포증으로 인해서 이 자신의 직업과 사회 기능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께서 운전 자체에 대해서 공황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터널을 들어가기 힘들어하는 그런 광장공포증이 나타나게 된다면 운전 자체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직업과 사회 기능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좀 이제 많이 심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기 자신의 주거지, 즉 집에서 밖으로 혼자 나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이제 보호자와 같이 나가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아주 또 심할 경우에는 보호자와 같이 나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사회 기능도 제약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공황장애가 이제 오래될 때는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이런 위험성도 높아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위협이나 위험이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구체적인 어떤 사물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장공포증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사물이라든가 사람이 없이 막연하게 어떤 공간이라든가 장소, 상황에 대해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광장공포증이 나타나게 되는 느끼는 이제 그 장소적인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원 버스라든가 또는 지하철 그리고 이제 많이 알려진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 그리고 중간에 내릴 수 없는 이제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서도 광장공포증,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화관이라든가 우리가 연극을 보기 위한 또 어떤 음악을 듣기 위한 공연장 같이 사람이 좀 많이 모여 있고 어두운 그런 장소에 대해서도 좀 힘들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엘리베이터라든가 화장실처럼 밀폐되고 좁은 장소에 대해서도 이런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또 반대로 굉장히 개방되고 좀 넓은 공간에서도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시장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다리같이 좀 뻥 뚫리고 개방된 공간에서도 힘들어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군중 속에서 혼자 있을 때, 그리고 혼자 집 밖으로 뭔가 외출을 할 때,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소와 공간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것이 광장공포증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러한 장소와 공간에서 뭔가 본인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들을 몇 차례 경험하고 나서 그 뒤에 현재 컨디션에 이상이 없고 현재 내가 그런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런 경험들 때문에 다시 그런 것들이 반복될까봐 굉장히 미리 겁을 먹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공황 발작을 몇 번 경험한 후에 고속버스를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지하철에 사람이 많은데 같이 타고 가다가 내가 어떤 생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구토를 한다거나, 또는 내가 장에 문제가 생겨서 배변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고 나거나, 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이런 낙상을 좀 몇 번 경험하게 되고 나서부터는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고 컨디션도 좋고 통제가 다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장소와 또 그러한 공간에 대해서 미리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광장공포증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장공포증의 이제 특징으로는 주로 어떻게 대처하는가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이 광장공포증이 심할 때에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발작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런 이제 광장공포증에서 나타나는 이제 공황 발작의 형태가 어지럼증과 관련이 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 노출이 되었을 때, 장소에 노출이 되었을 때는 이제 몇 가지의 행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냥 굉장히 불안과 극도의 공포를 느끼면서 그냥 견디는 이제 그런 형태가 있겠고, 혹시 보호자가 동반이 된다면 그럭저럭 이제 잘 견딜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회피의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인지적 회피라고 해서 이제 불안과 공포를 본인이 이기거나 또는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일부러 그런 장소를 이제 가지 않기 위해서 회피를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야 된다거나 또는 이제 지하철을 타야 된다면 대신에 택시를 이용하게 되거나, 또는 뭔가 본인이 나가서 외식을 해서 해결해야 된다면 나가는 것 대신에 뭔가 음식을 주문해서 집안에서 먹는 이제 그런 행동적인 회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피들이 이제 아주 심하게 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제 집안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 광장공포증의 좀 당황스러운 특징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이 몇 개의 단계를 거쳐 진행한다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는 처음에 공황 발작이 나타나고 어느 정도 단계에 가서는 이제 공황 발작이 좀 진정되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공황장애가 잘 해결되기도 하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회공포증이 나타나거나 광장공포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또 우울증으로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연구인데요. 이 광장공포증이 나타날 때 기존의 공황장애와 더불어 광장공포증이 합병이 되어서 굉장히 더 힘들게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임상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공포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가설 외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회학적인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회학적인 가설은 이 광장공포증이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공간 중에서 좀 밀폐되거나 밀집된 그런 장소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산업화 이후에 인류가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이 됩니다. 자,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주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이제 주거 공간에서는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두 공간이 서로 일정 정도 균형점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적인 공간들이 이제 좁아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적인 공간이 좀 많아지게 되다 보면 사적인 공간들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어떤 개인에게서 사적인 공간들을 많이 요구하게 되고 좀 그런 부분이 민감한 개인들에 대해서는 좀 밀집되거나 밀폐된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학적인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화 심리학적인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광장공포증 중에서 주로 개방된 공간에 대해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대 진화의 과정에서 이 개방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맹수라든가 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거나 방어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공간이다. 몸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개방된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것이 오히려 생존에 유리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생존을 하게 되었고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 심리학적인 가설이 되겠습니다. 공황장애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생물학적인 가설 외에 공황장애 역시 이제 진화 심리학적인 가설이 있는데요. 이 진화 심리학적인 가설은 공황 발작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가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나타내는 지극히 정상적인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투쟁 도피 반응이 좀 더 민감한 사람이 투쟁 도피 반응에 둔한 사람보다는 생존의 기회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지극히 정상적인 투쟁 도피 반응의 하나인데 여기 괴로운 것은 이것이 위험할 때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불규칙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광장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은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과 공황발작이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공포증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황장애를 해결하는 치료의 요소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는 이제 공황발작을 화산이라고 하는 것에 비유를 한다면 이 화산을 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공황발작이라고 하는 화산 안에는 용암이 끓고 있습니다. 자, 이 용암은 첫 번째는 불안이라고 하는 심리적 용암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감신경이 굉장히 긴장해 있다는 신체적인 용암이 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황발작 자체가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끓고 있는 이 용암들이 잘 해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소견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교감신경계가 만성적으로 과도하게 긴장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의 패턴들을 한의학의 임상의 주요 이론 중에 하나인 장부변증이라고 하는 체계와 비교를 해보자면 이 중에서 간기울결이라고 하는 변증의 패턴과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황장애를 치료함에 있어서 간기울결이라고 하는 변증을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로 삼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이완요법과 단계적인 노출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 단계적인 노출 과정은 너무 성급해도 안 되고 또 발작이 없다고 무시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인 불안이라는 용암과 신체적으로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는 이 용암이 충분히 식지 않은 단계에서 무리하게 노출을 하게 될 때는 또 다시 발작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또 발작이 없다고 해서 이런 과정들이 무시되게 된다면 역시 또 발작을 하게 될 확률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의 경우에서는 발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떤 치료의 기준이 되기보다는
광장공포증 자체가 해소되는 것이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작이 다소 진정되더라도 광장공포증 때문에 사회 기능이 제약되고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광장공포증이나 또 공황장애가 불치의 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장공포증이 잘 해결된다면 좀 더 우리 인생을 성취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